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영업용 택시하는 윤중로라고 합니다. 네, 물론 돈이 없이 복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대안 없이 빈말로 하진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실질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전 반대합니다. 증세 없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 신임을 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요. 세는 세금만 막아도 아마 안 걷어낼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면 세금 좀 더 거두면 돼요. 십시일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믿고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지 꼭 받을 사람은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들으신 대로 증세 없는 복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윤중로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열인데요. 9244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면 무언가를 막 하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같아요. 막바지 여름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좋은 에너지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생 친구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좀 부진했죠, 추신수 선수.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를 4개, 홈런도 포함해서 아주 대단한 네. 활약을 펼쳤어요. 네, 오늘 애리조나전이었는데요. 추신 선수가 시즌 16호 홈런을 쳤습니다. 1회 말 첫 타석부터 홈런이 나왔는데 상대 우한 선발 브랜든 맥카시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18일 만에 그동안에 장타 좀 없었는데 18일 만에 홈런이 나왔고요. 이게 미국 진출 이후 99번째 홈런입니다. 지금 추신 선수가 도루도 99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홈런과 도루 모두 하나씩만 더 하면 통산 100홈런 100도루에 달성하게 됩니다. 빅리그 7년 만에 이런 큰 기록을 또 앞두게 됐고요. 오늘 5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 타격도 폭발했습니다. 3루타만 쳤으면 사이클링 히트가 됐을 그런 기록인데요. 특히 신시내티가 8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8대7까지 한 점 차로 추격을 당했는데 이 8회 마지막 타석에서 2사 1루에서 이 추신수 선수가 우전 안타로 결국 2점을 더 보태는 그런 안타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결국에 신시내티가 10대7로 이겼고 이 경기 끝나고 그 미국 방송사 ESPN이 매일 그 전체 15경기를 놓고 선수들 랭킹을 매기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오늘은 전체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오늘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가 통산 4,000안타 대위협을 달성했는데 이 이치로와 추신수가 오늘 메이저리그를 빛냈다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야구도 재밌는데 요즘 국내 프로야구도 재밌어요. 특히 보면은 1위와 2위 삼성과 LG의 싸움도 그렇지만은 넥센이 순위 싸움에 아주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NC가 넥센이야. 죄송합니다. NC죠, 네. NC.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삼성과 LG가 승차 없이 1, 2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산이 거기에 이제 4경기 차로 3위, 넥센이 2경기 차로 또 두산에 뒤져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롯데가 1.3경기 반 차로 그 뒤를 쫓고 있는데 뭐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 지금 막내팀 NC가 요즘 이 갈 길 바쁜 팀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발목을 잡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이 LG랑 굉장히 뭐 승차 없이 다투고 있을 때 NC가 2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삼성한테 1위 팀한테 모두 이걸 이겼고 어제는 또 3위 두산한테 2연전을 또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 경기라도 차이를 줄이고 또 달아나야 되는 팀들인데 NC 때문에 제자리에 묶여 있는데요. NC가 8월에 9승 1무 5패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늘은 또 넥센을 만나는데 넥센이 지금 롯데와 SK 추격을 받으면서 4위 지키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NC가 또 넥센한테는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2회까지는 넥센이 2대1 한 점 차로 앞서 있긴 한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고요. 1위는 또 어제 삼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LG가 넥센한테 지면서 삼성이 다시 1위로 올라갔는데 오늘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오늘은 삼성이 대구에서 두산과 현재 0대 0이고요. LG는 문학에서 SK와 또 역시 1대1로 맞서고 있고 대전에서는 한화가 기아에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농구 소식 좀 살펴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농구 최강전을 가리는 경기에서 아마추어인 고려대가 최강자에 올랐다고요? 네, 농구 인기를 좀 되살려보고자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요. 이 프로와 아마추어 팀들 함께 겨뤄서 우승을 가리는데 작년에는 상무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늘 결승전에서 고려대와 상무가 만났는데요. 76대 67로 고려대가 이겨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상무에는 각 프로팀에서 군입대한 선수들이 지금 다 모여있기 때문에 멤버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윤호용 선수나 KTNG의 박찬희, 이정현 같은 선수들이 지금 다 상무에 입대해서 뛰고 있는데 이 호화 멤버를 꺾고 고려대 후배들이 우승을 해서 굉장히 화제인데 이제 좀 약간 이 대회가 뭐 흥행도 이번에 성공을 했고 굉장히 잘 끝나는 듯 했는데 올 결승전을 마친 뒤에 좀 미끄럽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그 상무 윤호영 선수가 인터뷰장에 들어와서 심판 판정에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양 팀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판에 그 고려대가 승기를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굉장히 거의 울분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상무가 우승하는 것보다는 대학팀들이 형들을 꺾고 우승하면 더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게 판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상무 선수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정 불만을 뭐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좀 막판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심했다고 판단을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 이 대회가 뭐 계속 되려면 뭐 이런 매끄럽지 못한 과정은 좀 개선을 하고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통 상황은 다음에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35년 동안 묶여있던 인사동 일대가 대규모 철거 대신에 아주 소단위의 맞춤 개발을 하게 됩니다. 낙후된 곳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인사동이라는 곳이 문화 특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인사동의 참모습, 전통적인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겸임 교수이면서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이신 김윤섭 소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섭입니다. 예, 서울 인사동이 무려 35년 만에 사실 이제 개발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더 변신할지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갈지 궁금해 하는데 예. 네, 이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지금 결정됐습니까?
인사동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일단 일부 지역을 69개 소단위 그 맞춤형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안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통 1, 2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들 높이도 한 3에서 4층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구역을 좀 별도로 지정을 해서요. 네. 기존 건물을 철거 없이도 연면적의 한 30%까지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 건물 내 문제가 아니고 인사동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요. 인사동 거리 특성에 따라서 고미술 상점이라든가 문화 관련 업종은 권장하되 그 화장품점이라든가 커피 전문점이 등등의 일반 상업업종은 이제 불허한다는 이런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69개의 소규모 분할 방식. 그러니까 네. 69군데가 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특성을 소규모화된 특성을 좀 찾아서 네. 그 성격을 좀 살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인사동 가보면 아주 옛날과는 20년 전 물론 이제 이렇게 과는 많이 다른데 예. 커피 전문점도 많고 상당히 화장품점도 많고 거의 상업화되지 않았나 고유의 네. 멋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잘 지울 수가 없는데 네. 김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향수를 느끼고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사동이 그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큰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정서를 찾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명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무조건 그 불편함만을 앞세우고 그 건물에 노후되고 또 좀 약간의 불편함을 앞세워서 무조건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선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일수록 인사동 고유의 그런 특성 그리고 인사동이 지향점을 두었던 그 문화 중심의 그런 지역적 특성들을 좀 더 그러니까 고려하는 것을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문화적 지향성 언급해 주셨는데 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증축 내지는 개축할 때라든가요. 아니면 일반 그 상점들을 다시 재오픈할 때 보면요. 예. 그 주변 지역과의 조화보다는 그 개인의 편리라든가 그 시설의 편리성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그 거리의 특성이 맞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사동 고유의 그 정서적인 이런 특성과는 또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이런 전통은 한번 훼손되면은 굉장히 완전히 복구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런 면모는 어디에 그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위 문화 콘텐츠화하는 그런 업종의 그런 장려랄까 그리고 고품격 문화 상품을 또 취급한다든가 여기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곳에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제공해서 이런 서로 공공성 있는 문화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 혹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 있는 개발 계획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 있는 문화 지역으로서의 발전. 그것은 네. 결국 인사동 지역 주민, 인사동 지역의 상인들 또 그리고 관할 구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로구청. 양쪽 네. 간의 그런 아주 원만한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그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노점상이라든가 이게 노점상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그 인사동을 다른 상업지구와 그렇게 특별히 다르다는 것들을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변별력을 해칠 수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기타 상행위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양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그 사유재산이라든가 또 개인의 인권 여러 가지 등등이 선행돼서 먼저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 강압적인 입장으로 이 부분을 그 강행할 수 있는 또 입장도 아닌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점차 앞으로의 그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단계로 이해가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사동과 같은 그런 문화 특구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좀 더 성공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외국 여행을 다녀본 분이라면 다 하나같이 다 느낄 것입니다. 그 외국을 가는 아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서를 좀 그 개별적이고 변별력 있는 고유한 정서를 좀 체감하고 싶어서 가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가까이는 일본이라든가 뭐 수백 년 된 그런 시골 마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 관광 상품화 시키는 예라든가 뭐 유럽 쪽은 더더욱 더 아주 다반사죠. 그런 부분들이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여타한 나라들도 아예 그 도로라든가 건물 자체가 문화 상품이 되는 그리고 또 문화 산업의 그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화하는 이런 주요한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동에 외국인들 많이 있었죠? 요즘도요. 네, 그렇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 관광객이 한 1,000만 명이 훌쩍 넘은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 중에 26%에서 30% 이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0만 명 정도 가까이 인사동을 이제 찾고 있고요.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휴일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인사동을 찾는다는 이런 또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들리고 싶은 곳, 가장 한국을 대표해서 방문하고 싶은 이런 곳으로 인사동을 꼽는 게 항상 상위권으로 있을 정도로요. 인사동에 대한 외국인의 그 기대치 이런 부분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기대치가 큰 인사동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때 이전만큼은 꼭 잊지 말고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포인트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무엇보다도 인사동이 처음 그 이제는 관광 특화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사동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문화 중심지요,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교감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인사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관광 문화 특구가 아니라 문화 관광 특구가 되어야 그 진면목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좀 더 그 발전적인 이런 이게 지속 가능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 소장이었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8787님입니다. 숲에 자주 가서 숨쉬고 활동하면 우울과 또 스트레스가 아주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날도 덥고 이래저래 열받는 곳도 많은데 이번 주말에는 꼭 가까운 숲을 찾아서 휴식하고 싶네요. 네, 가까운 서울 숲도 있죠. 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신지원 의학전문기자,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듣고 그리고 신재원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떨, 또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왜 그랬어요? 최신 LTE 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국마다 약품 가격이 최대 6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이제 천차만별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이카탄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약품 6종의 서울지역 의약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르사의 경우에 신사동의 한 약국에서는 34,000원에 팔리고 있었던 데 비해서 영등포 지역에서는 24,000원으로 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또 서큐란의 경우에는 청담동 모 약국에서 23,000원에서 팔리는 것이 증산동 약국에서는 7,000원이 싼 16,000원에 팔렸습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는 비급여 전문 의약품의 가격 차이는 40에서 60%로 일반 의약품보다 더 컸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제니칼의 잠실에서 11만 5천 원에 판매됐지만 면목동에서는 40% 이상 의약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비급여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가격을 자율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전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네, 청취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들어보죠. 증권업계에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증권업계가 수질 가격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등 성향이 굉장히 한 투자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삭감과 인력 회복 선택하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바로 그 증권사였는데요. 직원 급여 20% 삭감과 직원 20% 해고, 급여 10% 삭감과 직원 10% 해고 등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측은 구체적인 급여 수준이나 인력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지만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 간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원들도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 축소라든가 인사감들이 눈앞에 다가오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한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대부분이 주수익원이 수익 감소되고 새로운 수익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MBC 의학 전문 기자를 거친 신지원 가정의학 전문의 함께 하겠습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눈병 수용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눈병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뭐 눈병을 비롯한 뭐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눈병이 여름철에 유달리 많은 게 맞습니다. 예. 수영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이 많잖아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 통계공단의 통계를 보면 여름철에 한 60에서 70% 정도 환자가 증가합니다. 안과 의사들은 여름에 가장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보면은 안과 의사들이 예전에는 보면은 여름철에 한 2달 정도 진료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먹고 살았다. 뭐 이런 휴가도 못 가시겠어요. 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실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 안과를 찾는 이런 눈병이 대부분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는 이제 병인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이게 이제 눈으로 와서 이제 눈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데노 바이러스가 목에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감기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는데 눈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 A형이라 그래서 뭐 1형부터 뭐 한 20몇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뭐 눈병 걸리면 다 뭐 이게 증상은 비슷하죠. 뭐 눈곱 끼고 눈이 아프고 뭐 충혈되고 뭐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보통 한 2, 3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뭐 항생제 뭐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 항생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을 좀 찜질해 준다든지 그리고 좀 가려운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요. 원래는 이제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돼요? 네, 원래는 가만 놔둬도 낫는데 워낙 아프고 증상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 주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병이 감기와 같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 가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라고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증상들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눈병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이 병은 다 알 것 같아요. 아폴로 눈병. 네. 아폴로 눈병에서 아폴로 상당히 좋은 눈병 같다는 느낌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제 회사 이름은 사실 아폴로 앱인데요. 아폴로가 이제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1969년도에 우리가 달 착륙을 했잖아요. 미국 아폴로 11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1969년에 이 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 유행했습니까? 그래서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에 정확한 의학 명칭은 아니고 이제 의학 명칭으로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 그래서 이것도 좀 역시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아폴로 눈병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뭐 아폴로 눈병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역시 원인인데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장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였죠. 네. 엔테로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그럼 뭐가 좀 차이가 있는? 눈병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증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눈 아프고 눈곱 끼고 뭐 네.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좀 출혈이, 결막하에 좀 출혈이 생긴다는 게 좀, 그러니까 눈이 더 시뻘겋게 보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라 그래서 예. 결막뿐만 아니라 눈에 각막이 있어요. 그 눈동자 표면을 우리가 네. 각막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각막에 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시력도 좀 저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유행성 그 각결막염은 시력 저하가 있지만 요 아폴로 눈병은 시력 저하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각결막염이 아니라 그냥 결막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막에 영향을 안 줘서 시력에는 큰 영향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유행성 각결막염이 한 2, 3주 정도 병이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가죠. 요거는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좀 짧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제가 보니까 한 8대2 정도 돼요. 8대2. 네네. 네. 엔테로바이러스 죄송합니다.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원래 장에 서식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장에는 여러 가지 뭐 세균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눈에도 오고, 네네. 감기로도 오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요즘 보면은 이제 눈병 말고도 볼거리라고 해서 뭐 홍역, 수도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네네. 그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개학 때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염병인데 사실 예방접종 어릴 때 다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2, 4, 6개월하고 18개월 이렇게 예. 네 번에 걸쳐서 2, 4, 6, 8, 18개월. 아니야 2, 4, 6, 18개월. 2, 4, 6, 18개월. 예,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네 번의 접종을 이제 홍역, 볼거리 를 하잖아요. 예. 예. 수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개 한 18개월까지 4번 접종은 대개 한 90% 이상이 다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접종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나면 이제 그 항체 역가라 그래서 네.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돼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보통 유치원 다니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교 입학하려면 이제 이런 접종 그 증명서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4세, 6세도 맞아야 되고 또 일부는 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돼서 이제 맞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추가 접종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학부모들이 좀 잊어먹을 때도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신경 못 쓰신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병이 유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예.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좀 병이 유행할 때는 좀 걱정들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예방 접종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와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 예방 접종을 맞았어도 병에 걸려요. 걸리는데 이미 걸린다. 한번 약하게 앓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더 크다.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예방접종을 충실히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뭐 예방접종의 효과에 의해서 병을 좀 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손 씻기나 이런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자녀분 또는 본인을 비롯해서요, 가정의학 전문의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와 계시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거리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 변종 조류독감 바이러스. 네. 조류독감 바이러스 해갖고 한때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도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영화에도 보면 최근에 뭐 감기인가요? 네, 최근에 더 플루라 감기라는 김성수 감독의 컴백작이죠. 네, 네. 거기 신 기자님은 영화도 상당히 전문가신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새로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중국에서 보면 항상 뭐가 새롭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사람한테 걸리는 게 있고 뭐 조류한테 걸리는 게 있고 뭐 또 돼지한테 걸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종마다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종에서만 이제 유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겨울 되면은 독감 예방 접종 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그건 이제 사람 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새감기인데 그렇죠. 새감기인데 이게 사람한테 원래 안 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종이 생기니까 이게 원래는 사람한테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한테 감염되면 이게 갑자기 사람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게 몸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조류 독감의 변종 을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 인플루엔자도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 4년 전에 이제 신종플루라 그래서 사람 인플루엔자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옮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한 100여 명 이상, 한 13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아, 그렇게 많이요? 네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제, 이 H7N9이라는 이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130명이 걸렸는데 40명 정도가 숨졌군요. 네. 그래서 4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H7N7 바이러스가 또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H7N9보다 더 그 독성이 강하다 그래요. 새로 나오면 나올수록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좀 더 강해지나 보죠. 그래서 이제 좀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래 원조격이 H5N1이라는 이번에 그 감기의 어떤 소재가 된 바이러스가 H5N1인데 이게 그럼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H는 뭐고 N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 H 다음에 1, 2, 3, 4, 5, 6, 7 뒤에 N 다음에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왔죠 지금.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H가 9까지 있고요. N이 16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한 140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 140종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몇 종류만이. 그래서 사람 인플루엔자는 대표적으로 그때 신종플루도 그랬지만 H1N1입니다. 그리고 조류독감은 H5N1.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H7N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하지만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예방법이란 게 특별히 없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인류가, 그러니까 WHO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신경을 쓰면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 변종이 정말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가. 새를 통해서 넘어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어떤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 변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감시를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재빨리 그 백신이나 치료약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WHO가 할 일이 있어서 좋겠어요. 여름 요즘 너무 더워서 어제 저도 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이게 병이죠. 그렇죠.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과 관련돼서 약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졌는데 수면장애 환자가 연 12%씩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잠 못 이루는 한국인이네.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야 이게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맞습니다. 잠을 자야 뭘 할 수가 있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보니까 2008년에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22만 명 정도였는데요. 불과 4년 만에 2012년에 35만 명으로 거의 한 50%가 늘었어요.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로 보면은 일단 병원을 찾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도 있을 텐데 직장에서 잠 못 자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게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게
가설이죠. 뭐 이게 원인을 누가 뚜렷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근데 스트레스가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변 환경에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굉장히 그 뭐 네온 사인도 많고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야간 이제 저희 집도 보면 이제 약간 카페나 음식점 쪽이 많은 쪽에 있어가지고 보면 밤에도 항상 이렇게 밝거든요. 최근엔 또 매미 소리까지 시끄러워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잠 못 자곤다고. 자극이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예전에는 그 원시인들이 이렇게 뭐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사냥 끝나면 어두워지면 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면장애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이 되면서 특히 요즘 또 밤늦게 뭐 한 10시 넘어서 그런 쇼핑몰 같은 데 가봐도 사람들 부쩍부쩍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수면 리듬이 점점 깨지고 또 그런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리고 주변 자극이 많아지면서 아마 수면장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분들 가운데 맞아 나도 잠 못 자는데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88님인데요.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는데 잠 잘 오는 음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 술 아닌가요? 그 술이 잠이 잘 오죠. 왜 대뇌 억제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술이 문제가 뭐냐면 잠을 좀 들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잠을 잘 깨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게 또 술이에요. 수면을 조각낸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맥주나 뭐 이렇게 한잔 하고 자면은 잠이 잘 오잖아요. 대신 또 뭐 밤에 깨죠.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술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따뜻한 우유예요. 우유. 네, 그래서 따뜻한가요? 그 샤워를 가볍게 하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복이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네, 신지원 기자님의 이 아주 비법 때문에 오늘부터 우유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0245님인데요. 잠 잘 못 자면 살찐다는데 정말인가요? 사실은 이게 살이 찐 분 중에 그 수면 무호흡 환자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 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이게 비만과 상관이 있어요. 비만할수록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은 이제 자다가 숨을 멈추는 거잖아요. 이 수면 무호흡이 안 좋은 이유가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그 다음에 뭐 심장병 이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찐 분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게 맞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자는 분이 살이 찐다. 요거는 좀 아직은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만이신 분들은 코골이나 이런 게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있는 분들은 살을 빼셔야 됩니다. 네, 0435님인데요. 평일에 야근이 잦아서 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한 40대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피곤이 풀릴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언제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이게 수면 리듬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수면 리듬이 한번 깨지면 이거 복구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그리고 낮잠은 좀 최대한 30분 이내로 자야지만 수면 리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지원 기자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지 질문이 폭발하고 있는데 다 못했네요.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지원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근 을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아재 프로밀라이프.
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9990님의 문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환자가 급증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밤에는 좀 시원하던데 오늘 밤은 제대로 숙면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편히 주무십시오.